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해요. 왜 우리 사회가 인성교육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인성교육이 대체 뭔지, 그리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사회성 감성학습은 또 뭔지 알아볼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효과가 있긴 한 건가? 이것도 짚어보고 마지막엔 학교 밖의 세상 이야기까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도움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대체 왜 지금 우리가 인성교육을 이렇게나 시급하게 이야기하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 사회는 왜 더 나은 인성을 요구하게 됐을까요? 이게 그냥 애들이 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걱정들 때문에 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학교 폭력 문제, 점점 심해지는 이기주의,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같은 것들이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지니까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위기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부터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인성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 정의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인성교육을 가장 근본적으로 정의하면 이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좋은 게 뭔지 아는 것. 그리고 둘째, 그걸 진심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걸 실제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 마음으로 원하고 결국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진짜 인성교육이라는 거죠. 이 정과정이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조셉슨 연구소라는 곳에서 인성의 6가지 기동이라는 걸 제시했는데요. 바로 신뢰성, 존중, 책임감, 공정성, 배려, 그리고 시민의식. 이 6가지가 대부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이것만큼은 꼭 가르치자 하고 목표로 삼는 핵심 가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성교육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좀 다른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사회성 감성 학습, 줄여서 SEL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뭔지 한번 보시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한때는 우리가 IQ,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게 성공의 전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성공을 예측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감정을 알고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이런 감성적, 사회적 기술이 인생의 성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관점이 확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SEL, 사회성 감성학습은 크게 5가지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요. 첫째, 자기인식.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아는 거죠. 둘째, 자기관리. 화가 날 때 그걸 어떻게 다스릴지 같은 거요. 셋째, 사회적 인식.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고요. 넷째는 관계 기술. 친구랑 잘 지내고 갈등을 푸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이 5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이 뭐가 다르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인성교육은 무엇이 옳은 일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정직, 공정 같은 윤리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죠. 반면에 SEL은 내 감정과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할까 이걸 묻습니다. 공감 능력이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술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성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준다면 SEL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셈이에요. 완전 다르죠? 자,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진짜 효과가 있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전문가가 내놓은 답이 정말 재밌어요.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글쎄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라고 답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이 애매한 답변의 숨은 뜻이 뭔지 바로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부터 볼게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잘 설계돼서 학교 전체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게 예스인 부분이죠. 하지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명확해요. 이게 무슨 마법의 약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 분위기는 엉망인데 달랑 일주일에 1시간 인성교육 수업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당연히 안 바뀌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로켓 과학에 비유하기도 해요. 와, 정말 딱 맞는 비유 아닌가요? 로켓 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가지 부품이랑 변수 중에 딱 하나만 어긋나도 발사가 실패하잖아요. 인성교육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수가 너무 많고 성공시키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안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곳, 바로 학교 밖의 세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사실 아이들의 인성은 학교에서 받는 공식적인 수업보다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선생님은 교과서나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가정, 미디어,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라는 거죠. 실제로 연구사들이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봤더니 크게 7가지 범주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인들 대부분이 학교가 어떻게 직접 손쓸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뭐니 해도 집, 그리고 친구들이겠죠.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맨날 부모님이 싸우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못 느끼면 그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남겠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혼자가 되는 경험은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강력하고 부정적인 경험이죠. 그리고 이 영향력의 원은 점점 더 커져요. 학교 자체의 분위기가 폭력적이거나 아이를 지지해주는 지역사회 시스템이 없다면 좋은 교육도 소용이 없겠죠. 여기에다가 매일 보는 자극적인 미디어,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아이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더러 아이 한 명의 인성을 온전히 책임져라 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에 가까운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학교,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면 그럼 이건 대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결국 인성교육이라는 건 학교의 숙제처럼 던져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아주 복잡한 방정식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책임, 과연 우리 사회에 누가 또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할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